여러분들은 이 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이런 여러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혼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의 원뜻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이고 언제 어떻게 이런 말을 사용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피디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제가 항상 우리 우행 식구분들이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어는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향권을 받고 있겠죠. 근데 이 한자 중에서는 중국식 한자 표현도 있고요. 일본식 한자 표현도 있고 또 한국에서 쭉 사용해오던 한자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밀리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식구 혹은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족은 일본식 한자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뜻을 풀이하면 식구라는 거는 밥 식자에다가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가족이란 뜻은 집가자의 무리족, 그래서 집 안에 같이 있는 무리를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뜻이 패밀리라고 영어로는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조금 의미가 다르겠죠. 그래서 한국 조선시대는 식구라고 해서 양반이 밑에 있는 하인들과 같이 겸상을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식구란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집안에 양반선부터 밑에 하인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무리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인도 가족이라고 같이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자 뜻풀이를 제대로 하면 우리가 좀 미묘한 차이를 갖다가 알 수 있고 동포, 교포, 교민, 근데 뭐 재외동포, 재외국민 이런 말뜻이 뭔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이런 말뜻을 갖다가 제대로 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얘기지만 뭐 늘 그랬듯이 제가 조금 재밌게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재외동포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재외동포청이라는 데서 앞으로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동포도 어디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재외동포청 엄밀히 말해서 이제 외국에 나와 있는 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청인데도 여기서도 말을 헷갈리고 있어요. 이건 좀 문제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외동포도 어디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적어놓고 막상 본문에는 뭐냐면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재외국민으로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자, 재외동포하고 재외국민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재외동포청 정도 되는 곳에서도 말을 혼돈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100% 틀렸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외동포의 범주는 이렇게 크고요. 거기에 재외국민의 범주는 이만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재외동포 중에서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치과 의사를 이야기할 때 의사라고 얘기를 하면 의사 안에 치과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치과 의사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의사라고 총칭을 하면 헷갈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으로 의사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예, 의사 범주 안에는 치과 의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게 하려면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인증서를 해외에서도 발급받게 된다는 것은 국내 계좌 없는 재외동포가 아니라 국내 계좌 없는 재외국민들도 어디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한국의 국가기관이라는 재외동포청도 이 단어를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청자분들은 동포, 교포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헷갈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동포, 교포 정확한 뜻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전에도 많이 그랬지만 뭐 최근에도 이제 저희 시청자분이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애청자입니다. 가급적이면 교포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자에 유랑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외교부에서도 교포 대신 동포라는 말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자, 제가 이분 말에 뭐 반박하고 뭐 이분 막 틀렸어 이게 아니라 우선 헷갈리고 계신 게 있어요. 한자에 유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자가 교류, 교통, 그때의 그 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자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교자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교포 대신 동포란 말을 쓰도록 권장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외교부에서는 동포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동포라고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헷갈려.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포, 그다음에 재외동포, 해외동포, 그다음에 교포, 그다음에 교민, 제일교포, 재미교포,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우선 우리가 이제 국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예, 국민은 그 나라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의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한국에서 국민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꼭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다 풀어 쓰지 않나 하더라도 한국 정부나 이런 데서 국민이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의 기준은 뭘까요? 예,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법이 이중 국적을 65세 이전까지는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이 없기 때문에 복수 국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받는 순간 한국 국적은 본인이 말소 안 해도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국민이 아닙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도 국민이 아니고요. 일본 시민권자도 국민이 아닙니다. 혹은 조상 때부터 쭉 살아왔던 연변족에 계신 조선족들 혹은 또 고려인들, 러시아 쪽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국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죠. 그래서 생긴 말이 뭐냐? 동포입니다. 자, 동포의 한자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예, 동자는 무슨 동자냐? 우리가 뭐 동일하다, 뭐 동감한다, 뭐 이럴 때 할 때 같을 동자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포자가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래 제일 처음에 나온 뜻은 세포 포자입니다. 세포를 할 때 쓸 때 쓰는 포자인데 이 포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세포 포자, 그다음에 뭐 자궁이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형제나 동기, 형제와 자매를 뜻하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자가 포함되고 있는 동포에서 포자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배에서 태어난 친형제, 동기,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한민족을 동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포의 범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내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은 동포일까요? 아닐까요? 예, 동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동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4대째, 5대째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동포일까요? 동포입니다. 자, 연변에서 쭉 조상대대 살고 있어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조선족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어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이분들도 다 동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시민권자, 예, 저 같은 시민권자도 동포입니다. 영주권자 당연히 동포입니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갔는데 한국인의 핏줄이면 동포입니다. 자, 한국인의 핏줄은 무조건 동포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예, 북한에 있는 사람도 동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외동포와 이제 동포가 나옵니다. 재외동포를 왜 구분해야 되냐? 재외동포는 한국 바깥에 있는 한국인의 핏줄은 다 재외동포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는 국적도 상관없고요. 핏줄만 한국 사람이면 재외동포입니다. 예전에는 해외 동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자, 왜 금지가 됐냐면 해외 동포라는 건 바다 해자, 바다 바깥에 있는 동포라는 뜻인데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일본은 무조건 바다 바깥에 있습니다. 일본 땅 바깥은 무조건 바다 바깥이에요. 그래서 일본식 표기입니다. 해외 동포라는 게. 그래서 일본식 표기라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다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외 동포. 그러니까 외국의 바깥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를 재외 동포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한국도 솔직히 뭐 바다 안 건너가면 다른 나라 못 가잖아요. 예, 근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가 있냐면 북한을 나라로 인정 안 합니다. 북한을 나라로 인정 안 하고 북한은 우리나라의 땅인데 북한 괴뢰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섬나라가 아니고 대륙과 붙어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법적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라는 거는 해외 동포, 해외라는 말은 일본식 표기라서 쓰지 말자. 그래서 요즘에는 재외 동포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동포인데 두 가지 구분이 되죠. 한국에 살고 있는 동포,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 자,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으로 취급을 해요. 만약에 탈북자가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을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상검사니 뭐 이런 같은 거 다 받고 나서 모든 게 다 합격이 되잖아요. 예, 스파이가 아니다. 그러면 바로 주민등록증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 주민등록증을 왜 바로 줄까요? 북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북을 나라로 인정 안 해요. 북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한국 국민인데
북의 공산당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한으로 들어오면 바로 주민등록증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악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변에 계신 조선족 분들이 북한 말이랑 또 조선족 말이랑 비슷하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내가 북에서 탈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주민등록증을 바로 받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미국에 와서 바로 시민권 받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포라는 말이 왜 의미가 큰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 속인주의라는 게 있고요. 미국은 속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라는 건 뭐냐면 부모, 핏줄이 한국인이면 네가 어디서 태어났든 한국인이다 이겁니다.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던 저기 러시아에서 태어났던 중국에서 태어났던 한국말을 할 줄 알든 못하든 어쨌든 간에 당신들은 동포예요. 같은 뿌리란 뜻입니다. 동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인들은 이제 속지주의를 따지죠. 속지주의를 따지는 게 미국은 워낙 다 이민자들이 와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입니다. 불법으로 미국 왔다가 불법으로 미국 온 부모가 애를 낳았어도 애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입니다. 그게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른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교포, 교민 이 얘기가 왜 나오냐? 그래서 이 교포, 교민이란 말 갖다가 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처럼 왔다 갔다 유랑하고 다닌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나쁜 뜻이라서 쓰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기존에도 많이 계셨어요. 자, 근데 이 교포의 교자는 한문으로 뭐냐면 더부살이 교. 근데 포는 동포에 쓰는 똑같은 세포 포자입니다. 같은 배, 같은 핏줄인데 다른 데서 더부 사는 이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포가 더부살이 교자를 씁니다. 자, 임시로 어디 다른 곳에 거처를 하는 것을 이 교포에 쓰는 더부살이 교자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의 교자라는 의미가 여기저기 뭐 방랑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문을 잠깐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통 혹은 교류 뭐 이런 데 쓰는 교자가 있습니다. 이건 사길 교자예요. 왔다 갔다 왕래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길 교자는 왔다 갔다 왕래를 한다는 뜻인데 이 교포가 사길 교자로 알고 계신 미국의 교민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왕래하고 방랑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한문이 사길 교자에다가 세포포자를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국어 사전에 나온 말은 뭐냐면 더부살이 교에다가 세포포자예요. 뭐 더부살이도 뭐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없는데 뭐 어디 다른 곳에 임시 주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포, 교민 그것도 뭐 거의 비슷한 뜻이죠. 교자는 똑같은 교자고요. 포는 같은 핏줄이란 뜻이고 민이란 얘기는 이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거 할 때 이제 백성 민자, 민자.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포와 교민의 뜻은 별반 차이는 없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동포, 그 다음에 이제 교포 이 차이를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이 교포는 동포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포를 붙잡고 동포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특정 상황에서는 교포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구분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의사라는 범주 안에 치과 의사도 있고 피부과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의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배 아프니까 뭐 내과 의사를 찾아가, 귀가 아프니까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냥 의사를 찾아가. 이건 되게 범주가 크겠죠. 그래서 이 동포와 교포는 좀 구분돼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저희 시청자들한테 교포라는 말을 많이 쓰고 교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250만 명의 한국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국어를 쓰시는 분들은 15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길게 넘어가면 예전에 하와이에서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의 4세대, 5세대도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말을 하도 못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또 다른 인종들과 결혼을 하셔갖고 그분들이 한국인의 모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통상적인 한국인의 모습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분도 아까 말한 동포의 범죄는 동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교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분들은 더부살이,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이민시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부터 미국에 살았던 분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에 살고 그냥 원래 미국이 미국 땅이고 미국이 그냥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이고 그냥 원래 미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한국인의 핏줄일 뿐이에요. 근데 저희 시청자들은
제가 한국어로 방송을 하잖아요. 예. 미국에서 태어나서 4대, 5대 되신 분들, 한국어 익숙치 않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까요? 보신 분들 계실 수 있겠죠. 극히 드물겠죠. 거의 99.99%는 다 교민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셔갖고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 혹은 한국에서 캐나다, 혹은 한국에서 일본, 또 혹은 한국에서 멕시코,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다 봐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냥 그 나라에서 살고 계신 교민 혹은 교포분들이 제 채널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을 보신 분들 갖다가 동포라고 부르지 않고 교민 혹은 교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뭐 이래저래 왕래하고 뭐 우왕좌왕하고 뭐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뜻의 교포다. 이거는 한문을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예, 사귈 교자가 아닙니다. 예, 교류할 때 교자가 아니고요. 교포에서 쓰는 교자는 더부살이교. 더부살이의 뜻은 더부살이 임시거처. 그다음에 주거하다. 예, 이런 거의 뜻이 있다고 하니까 이 교자니까 나쁜 뜻이 전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교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포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시민권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영주권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예, 한국 국적이 아니지만 교포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하와이에서 쭉 뭐 예전에 뭐 몇백 년 전에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뭐 오셔갖고 뭐 4대째 5대째 살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동포의 범주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교포라는 걸 얘기할 땐 제가 좋은 게 뭐냐면 미국에는 시민권자, 미국에는 영주권자 혹은 불체자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미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미국에 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처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미국 오셔서 미국이 타역 땅, 예, 남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같은 뿌리 그러니까 포자가 이제 같은 자궁, 같은 형제라고 얘기했죠. 같은 뿌리는 다 교포 혹은 같은 민족은 다 교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는 교포 혹은 교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이제 해외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식 표현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외 공간, 해외 공간이라고 안 하고 제외 공간 다 이걸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외 공간, 그다음에 해외 동포라고 얘기 안 하고 제외 동포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구분돼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제외 국민이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알려드린 거죠. 해외 동포증에서 해외 동포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은행 업무를 보는 거를 외국에서 볼 수 있다. 이게 왜 틀린 말이냐면 제외 동포가 아니라 이 혜택은 제외 국민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제외 국민은 뭘까요? 한국인의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외 국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자는 제외 국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해외 동포층에서도 이 말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기관에서도 이 말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100% 틀린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의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어. 틀린 말이야? 예, 따지고 보면 틀린 말 아니에요. 예, 치과 의사도 의사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얘기했죠? 예,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외 동포가 은행 업무를 외국에서도 볼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제외 국민이 밑에는 제외 국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한 30년, 40년 이렇게 사시다 보면 영주권으로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본인이 미국인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구분을 하는 방법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본인의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면 여러분은 한국 국적이고요. 본인의 여권이 미국 여권이면 여러분은 미국 국적입니다. 이게 제일 구분하기 쉽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제1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구분의 여권이 어느 나라 여권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영주권을 미국에 40년 살았는데 저는 한국에 주민등록증도 없는데요. 저는 한국 국민 아니지 않나요? 예, 한국 국민 맞습니다. 그냥 한국 가셔서 주민등록증 신청하시면 주민등록증 받습니다. 왜? 한국 국민이니까. 예, 그냥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주변에도 그렇게 받아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해외 20년 살다가 한국 나가는데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서 신청했더니 바로 주민등록증 나왔습니다. 원래 한국 국민이니까.
그리고 주민등록증 받고 나서 한국의 의료보험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에요, 그분들은. 그리고 시민권자는 한국 가서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F4 비자를 주는데 이 F4 비자의 기준이 이겁니다. 재외 동포한테만 주는 게 F4 비자입니다. 재외 동포. 그래서 재외 동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죠? 한국인의 핏줄이면 다 됩니다. 국적이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고려인 5세, 6세.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러시안과 결혼도 하고 막 그래서 외모도 한국인처럼 안 보이고 그런 다음에 또 이분들이 말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한국인을 볼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딱 정해놨어요.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한국인이었으면 이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까지는 한국인의 동포로 봐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동포를 위한 특별한 비자, 그래서 F4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F4 비자를 받고 거주증을 받았는데 여기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외국 국적 국내 거소 신고증이라고 적혔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라고 적혀 있어요. 외국 국적 동포. 그러니까 이게 그 재외 국민화의 정반대말입니다. 자, 재외 국민도 바깥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도 바깥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니까 외국 국적 동포예요. 시민권자는 외국 국적 동포. 이게 교민과 뭐 이렇게 교포를 갖다 대처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은 길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할 때마다 외국 국적 동포님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영주권자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분들은 포함 안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재외 국민 여러분, 그 다음에 재외국 국적 동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동포라고 얘기하면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교포 혹은 교민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제일 간단해요. 교포 혹은 교민의 다시 정의를 말씀드리면 외국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 국적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그 나라의 국적, 미국 국적이 아니라 캐나다, 뭐 멕시코, 일본 국적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뿌리를 갖고 한국어를 하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나왔던 모든 분들, 저희 시청자의 99.99%가 되시는 분들이 교포와 교민입니다. 자, 그걸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다? 동포?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범위가 큰 겁니다. 예. 이 아프니까 의사한테 가봐. 이 아프니까 치과한테 가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대처한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재외 국민 여러분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죠. 자, 그러면 이제 좀 구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귀화를 했어요. 이분은 동포일까요? 아닐까요? 예, 귀화 외국인입니다. 동포가 아닙니다. 동포로 취급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속인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핏줄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이긴 한국인인데 귀화한 한국인입니다. 귀화 한국인. 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분들은 동포라고 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예, 따져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좀 말의 표현이 좀 다르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F4 비자, 거소증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F4 비자와 거소증의 지금 이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외 동포들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건 외국인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물어보시잖아요. 저희 남편이 미국인인데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동포가 아니거든요. 미국인은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도 동포가 아니고요.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다 하더라도 동포는 아닙니다. 귀화 외국인으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이거에 대한 좀 생각이 있는데 한국은 핏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속인주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속인주의. 한국에 속해 있는 재외 국민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예, 한국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법에 접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법에서 대마초를 못하게 한다. 근데 그분이 뭐 미국에 있으면서 대마초를 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국 국적인데 라스베가스에서 갬블을 했다. 라스베가스는 도박이 합법이지만 한국 들어오면 또 법의 저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법적인 해석이에요. 그렇다고 뭐 다
쳐넣지는 않지만 정성 참작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다 잡아쳐넣지는 않지만 다 이게 한국법의 해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대마초를 했어요. 합법적인 데서 대마초를 하고 한국 갔습니다. 자, 한국에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그 사람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첫 번째, 한국 국민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은 한국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는 대마초를 했다. 근데 한국에서 한국이 불법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사람이 대마초를 했다. 그러면 현행 법으로 잡아갈 수 있지만 한국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한 거를 가지고 한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정꼴 보기 싫으면 추방은 시킬 수 있겠죠. 예, 추방시키는 거야 언제든지 한국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갬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속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대마초가 합법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예, 아닌 곳에 있는 사람이 합법인 곳에 가서 대마초를 하고 도로 불법인 곳으로 본인 주로 돌아왔어요. 예,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예, 미국에서는 합법인 곳에서 그 일을 행했으면 이쪽에 와서 그 죄를 갖다가 묻지를 않습니다. 예, 당연히 갬블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이 차이가 조금 이렇게 있다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구분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에 F4 비자, 그다음에 거소증 이런 같은 거 신청하는 것 때문에 대사관이나 영사관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사관, 영사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대사관은 그 나라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 나라에 보통적으로 이제 수도에 많이 있고요. 대사관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더 많이 이제 좀 더 신경을 쓰는 곳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수장은 대사님이고요. 영사는 그 나라에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관공서 서비스 이런 같은 거 일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외교적인 일도 보고 있지만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이제 영사님, 예, 총영사 이런 분들이 이제 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F4 비자 같은 거나 뭐 이런 같은 거 신청할 때는 영사관 가서 좀 신청을 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과 영사관이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F4 비자를 한국에서 받는 게 좋아요? 미국에서 받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시간 되시면 F4 비자는 미국에서 받아오시고요. 거소증은 미국에서 안 만들어줍니다. 예. 거소증은 한국 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오셔서 거소증 신청하는데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신청하면 보편적으로 요즘에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이 거소증 인터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처음부터 F4 비자 신청부터 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2달 걸립니다. 요즘에 제가 다 주변에 알아본 거고 제 경험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카드가 손에 쥐기까지 거의 한 3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왜 한국에서만 가능하냐? 국내 거소 신고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내 한국 내입니다. 예. 한국 내에서,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신청을 해야죠. 거소라는 건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거를 신고하는 겁니다. 한국 내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주소지를 명확히 해서, 그로 인해서 제 주소지를 갖다가 입증을 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어디에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증받는 게 거소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 와서 해야 되고요. 또 한국 내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소지인데 친척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친척분이 그 집을 갖다 본인 집이면 본인 집 그 서류를 가져가시고요. 전세를 했으면 전세 서류를 가져가시고 친척분이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좀 증명이 되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데도 이게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한국 가서 어디 임대를 했다. 그러면 임대한 곳을 주소로 해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호텔에 있으면서 이 거소를 갖다가 호텔 주소로 거소를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됐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법적 해석으로는 호텔은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주소로는 원래 거소증을 안 내주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호텔을 통해서 그러니까 호텔 주소를 내놓고 그걸 통해서 거소증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디 이제 임대 계약을 할 때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시잖아요. 예. 임대 계약서 하나 써가세요. 예. 거기에 본인 이름, 이왕이면 거기다가 이제 본인 미국 이름, 여권에 있는 이름, 예. 이걸 써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권에 있는 이름 일부러 부탁했어요. 제 미국 풀네임으로 부탁을 했고요. 그 계약서를 들고 갔기 때문에 저는 바로 거소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캠피님 이거 3년 아니에요? 5년 어떻게 받으셨어요? 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F4 비자는 5년짜리 비자입니다. 복수 비자라고 해요. 이 말 뜻은 또 뭐냐면 복수라는 거는 단수의 반대말입니다. 단수는 한 번, 복수는 여러 번. 예, 그래서 단수 비자는 비자 받고 한 번 딱 쓰고 나면 그 비자가 만료되는 건데 복수 비자는 5년 안에는 무제한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4 비자를 갖고 계시면 5년 동안 한국을 무작위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그냥 뭐 시민권자도 한국 오면 90일 주잖아요. 예, 90일 줍니다. 근데 F4 비자는 와갖고 90일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90일의 날짜에 구애를 안 받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거소증을 3년 혹은 2년을 줍니다. 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린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F4 비자를 받고 한국 와서 거소증 신청하면 2년짜리를 주고요. 한국에서부터 신청하면 3년짜리를 줍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만료 날짜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몇 칸이 이렇게 쭉 칸이 있거든요. 예, 여기 위에 찍혀 있는데 저는 2027년 6월 5일까지 찍혀 있습니다. 만약 이전이라도 제가 주소지를 바꾸면 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6월 5일, 예, 2027년 이때가 됐을 때 제가 아직도 여기 살고 있으면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되고요. 혹은 다른 곳 이사 갔으면 다른 곳 이사 갔습니다. 그걸 증명하면 또 2년짜리를 또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5년 꽉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년 끝난 뒤에는 또 여권에다가 F4 비자를 다시 재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제가 5년짜리 받았다니까, 예, 여러분들 3년 받으신 분들도 비자는 5년짜리 복수 비자 받으신 겁니다. 5년 동안 한국에 살 수 있어요. 단 이 거소증이 3년입니다. 3년 뒤에 본인이 이 집에 계속 살고 있으면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거 증명하시면 되고, 이사를 가셨으면 이사 간 곳에 제가 어디에 거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증명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포, 예, 이제 교포, 예, 교민, 그다음에 뭐 제일교포, 재미교포, 그다음에 재외 국민은 뭐고, 그다음에 재외 거주 동포, 외국 국적 동포는 또 뭐고, 예, 이런 걸 좀 구분하셨죠?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해서 한국인의 핏줄이 있는 모든 한국인의 핏줄은 동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85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한국까지 따지면 이제 한국에 5천만 인까지 따지면 5,850만 명 정도의 동포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동포를 한국에 있는 동포와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를 구분하는 방법은 재외 동포라고 얘기하면 한국 외 외국에 있는 동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재외 동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북에 있는 동포입니다. 북에 있는 우리의 동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에 나와 있는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재외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외국에 나가 있는데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외국 국적 동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포 혹은 교민은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나라로 가셔서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뭐 러시아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또 저기 연변에서 태어났거나, 예, 이런 분들은 교포 교민이 원래 아닙니다. 더부살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거기서 태어났고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그 나라의 국적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부살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교포 혹은 교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교포 혹은 교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99.999%는 다 교포 아니면 교민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셔갖고 한국말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다고 좀 보시면 될 듯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교포하고 교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부류가 포함됩니다. 재외 국민, 영주권자 재외 국민입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 예, 저 같은 시민권자는 외국 국적 동포. 저는 교포와 교민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분 그룹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포랑 교민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교포와 교민의 뜻에는 재외 국민과 그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 이 두 부류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포가 나쁜 뜻은 아닙니다. 예, 엉뚱하게 한문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교류나 교통 같은 거 할 때 쓰는 사귈 교자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방랑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교포, 교민이라는 뜻이 방랑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다른 곳에 임시로 거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 말이 교포 혹은 교민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 교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예, 이건 말이 다른 겁니다.
요거는 뭐 의사협회라고 얘기한다고 앞으로 치과 의사란 말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교포, 교민과 동포의 뜻은 엄연하게 다른 겁니다. 예. 동포는 큰 범위고요. 교포는 요만큼이고 그 교포 안에 재외 국민이 있고요. 교포 안에 외국 국적 동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좀 지루하긴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죽하면 한국 해외 동포청에서도 이 말을 헷갈려서 쓰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